흑산공항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정부가 아닌 보수 정부가 시작하고 보수 정부가 매듭짓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버스 면허권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전라남도에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흑산도에 마침내 공항이 지어집니다. 안개가 짙게 끼거나 높은 파도가 일면 배가 운항하지 못하다 보니 섬 주민들은 육지로 나올 수 없었는데요.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 섬이 육지와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게나마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011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 당초 계획이라면 2020년이면 지어졌어야 합니다. 함께 추진됐던 울릉공항이 2020년 11월 착공된 데 반해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철새가 다니는 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도 중요한데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못 다니게 해도 되느냐 하는 논리로 대응을 하니까 대응 논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들고 나왔던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흑산공항 개항 목표는 2026년 흑산도 대봉산 산자락을 40m가량 깎아 총 68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면적의 흑산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1200m 활주로에 50인승 항공기가 뜨게 됩니다. 2014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추정된 흑산공항 사업비는 1,833억 원. 물가 변동을 감안해 사업비가 2천억 원가량으로 순조롭게 증액되고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설계 마무리,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흑산공항이 개항이 되면은 서울에서 7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1,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45억 원의 부가가치. 무엇보다 연간 110일, 1년의 3분의 1가량을 날씨 때문에 고립돼 있던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확대되는 것,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효과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그동안 흑산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벽은 국립공원위원회였습니다. 흑산공항 사업에 먹구름이 가득했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서울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분위기는 결코 흑산공항 사업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성 검토를 넘어 국토부의 영역인 안전성, 기재부의 영역인 경제성까지도 들여다보며 논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문성 문제는 지금도 계속 고민입니다. 부결이 최악, 보류가 최선인 상황에서 결국 신안군은 회의 자체를 막아섰습니다. 사업 반대 기류가 강했던 민간 위원들의 표결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의사봉을 쥔 환경부 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회의장 입장을 봉쇄하면서 감금 시비까지 불거졌고 박 군수는 이 일로 업무방해 등 5건의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7시간 검토했는데 또 모여서 방금 전에도 민간위원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한 사람도 민간위원 전체 의견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단합이에요. 이후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심의 중단을 선언해버렸고 5년여 만에 열린 심의에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신안군은 흑산공항 자리보다 8배 넓은 비금도 명사심리 해변을 국립공원 대체부지로 제공했고 철새 대체 서식지 조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식생 보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 조성 적용 전문가들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완 대책까지 다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1년 정부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던 흑산공항. 정부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면 얼마나 큰 갈등과 불신, 행정적 소모가 뒤따르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10년 넘는 세월을 거쳐온 흑산공항 사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남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이었던 흑산공항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 보수정부가 시작하고 보수정부가 매듭짓게 됐습니다. 흑산공항이 대선 전국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현실화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 전남 곳곳을 돌며 호남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17년 만에 신안군을 직접 찾아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공항을 짓는데 그것보다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정부가 거론한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공원에 소형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까지는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보류되면서 위기가 찾아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국립공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통 이동 수단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했느냐가 저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전남의 현안 사업인데도 흑산공항은 진척을 보지 못하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실타래가 풀리게 됐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답보 상태였던 현안을 보수 정권이 일사천리로 매듭지으면서 민주당 중심의 전남 정치권은 머쓱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사특혜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소아 진료 중심의 필수 의료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족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대책이 제외된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과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이 484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특히 양파 수입량은 국내 가격 상승에 따른 할당 관세 물량 도입으로 66.3% 급증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각각 25.7%와 22% 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농식품 무역 수지 적자가 2021년 333억 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96억 4천만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장기화에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버스 회사 이한철 회장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법무부 유관단체장 해촉 요구 서명 운동이 시작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버스 면허권 반납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벌써 50여일째. 전세버스 등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8년간 시내버스 독점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쌓인 부가 얼마나 많은지 목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기부 체납이 웬 말입니까? 그 창고식당도 자기 자식들 앞으로 해놓고 임대차 계약서 써서 매월 임대 금액을 줬던 것은 사실이고, 근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벗기 이런 형태를 해왔던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버스 중단 사태가 지속되면서 교통약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건 없는 버스 면허권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한철도 이 사태를 자기 책임지고 이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 해결하는 게 뭐냐? 바로 면허권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근데 기부채납 같은 꼼수 쓰지 말고 이제는 조건 없이 반납해야 돼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한철 회장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
이들의 무책임함에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묘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과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횡재세 도입을 전라남도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전라남도가 홀로 사는 노인 난방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모든 도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민에게 닥쳐온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 기업에게는 더 없는 횡재라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8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을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새벽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 몸에서 심한 멍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신안 아패대교에서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가 목포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리 난간에 서 있던 이 남성을 설득해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남성은 연고가 없이 목포에서 선원으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대응 방안으로 떠오른 농산어촌 학교 유학 정책을 강화해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로 전 가족이 이주해 3년 이상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 유학일 경우 경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빈집 리모델링과 주택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 유학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가족 체류형 주택 확보, 팜스테이 연계 체험 활동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남형 귀농어 귀촌 유치 정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귀농어 귀촌 분야 핵심 사업은 귀농 귀촌 유치 지원과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귀농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 지원, 귀여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7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활동을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를 출산 전후로 최대 70일간 지원합니다. 해남군의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루 지원 기준 단가의 80%인 6만 1,560원을 지원합니다. 강진구는 청자 축제 기간인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강진읍 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강진 사랑 상품권 5천 원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은 행사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진 청자 축제를 기념해 축제장 방문객을 강진읍 시장으로 유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2월 이달의 섬으로 경남 거제의 이수도를 선정했습니다. 이수도는 섬의 모양이 새처럼 보여 새섬이나 학섬으로도 불리며 멸치와 갈치, 고등어 잡이와 김, 미역 양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전남보경 환경연구원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